명이 후금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원병을 요청하자 군사를 보냈지만 왕은 장수에게 싸움을 피하라 비밀 명령을 내렸다. 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과도 교섭하였다. 이렇게 명과 후금 두 나라가 등장하고 싸움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면 광해군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특히 싸움을 피하라. 이게 1619년 사르후 전투의 핵심 장면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나라가 전쟁 피해에서 겨우 회복 중인데 명나라와 새롭게 부상한 후금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명은 조선에 우리 도와달라 요청을 하죠. 광해군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전통적인 외교 관계 유지 필요. 후금은 이제 막 성장 중이지만 북쪽 국경 바로 옆이라 무시하면 침략 가능성 있음. 광해군의 해법은 바로 중립 외교였습니다. 명 요청을 거절하진 않았지만 장수 강홍립에게 싸우지 말고 기회되면 후금에 항복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르후 전투에서 조선군은 큰 피해 없이 철수했고 후금과도 우호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제 보기 하나씩 볼게요. 1번 백두산 정계비 건립. 숙종 때 1712년. 청과 국경선 확정할 때 세운 겁니다. 광해군과는 100년 차이. 이번 신립의 탄금대 전사. 임진왜란 첫 해 1592년 선조 시기 사건입니다. 3번 허준의 동의보감 완성. 맞습니다. 광해군이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1613년에 완성시킨 의학서죠.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조선 최고의 의학서입니다. 4번 이 성혼의 10만 양병설. 임진왜란 발발 전 선조 초시기의 정책 제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조선 중기의 중요한 인물 광해군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은 1608년 즉위해서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될 때까지 약 15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자, 광해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후 복구와 중립 외교의 왕입니다. 먼저 정치와 내치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호구조사와 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성곽, 관청, 창고 같은 국가시설을 복구했습니다. 이게 전후 복구 정책이에요. 다음은 외교인데 광해군 하면 꼭 나오는 게 중립외교입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명의 세력과 새로 떠오른 후금청의 전신이 대립하고 있었죠. 광해군은 명과의 형식적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후금과도 교섭을 해서 양쪽 모두와 전면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19년 사르후 전투입니다. 명이 원병을 요청하자 강홍립을 보냈지만 비밀 지시를 내려 싸움을 피하고 후금에 항복하도록 했어요. 이게 바로 조선군의 피해를 최소화한 결정이죠. 또 일본과는 1609년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부산포에 제한적으로 외관을 열고 포로를 송환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끊겼던 외교를 복원한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대동법이 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어요. 공납을 쌀로 통일하고 중간에서 착복하던 방납의 폐단을 없앤 제도죠. 이후 전국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쟁 피해 농지를 복구했고 문화적으로는 허준이 1613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학의 집대성이자 지금도 세계기록유산에 올라있는 중요한 업적이죠. 또한 훈련도감을 강화해 상비군 체제를 유지했고 군사력 재건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폐모 사건과 같은 정치적 결정으로 신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고 말죠. 광해군 관련 문제는 사료형이 대부분입니다. 사르후 전투, 강홍립, 명, 후금, 싸움, 회피 등 광해군 시대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동법, 동의보감, 기후약조까지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3번 볼까요?